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 도계 부부시장 남문 쪽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제가 근 10년을 살았던 동네입니다. 행제 그린 빌라. 지금 전국 각 전통 재래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면 벌써 상인들이 나와서 개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이 도계동도 좀 특이합니다. 그 경상남도 창원시, 그러니까 마산 창원 개발에 있어서 이 난개발이 된 곳이 구암지구와 그 다음에 소답동지구, 도계동지구입니다. 그는 옛날에 공영 개발을 하지 않고 조합을 형성해서 민영화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조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길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복합적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계동은 옆에 39사선이 이전하고 유니시티가 들어섬으로써 활성화가 많이 됐죠. 또는 하나의 어떤 상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그러나 참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집들 가지고 있고 차들 몇 채씩 굴리고 있고 다 잘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척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도 떡집에서는 빨리 문을 열고 있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국이냐 비선진국이냐, 전통이 있느냐 전통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성이 많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차 몇 대 굴리고 직장 하나 갖고 있고 먹고 살만 하면은 지가 무슨 유명인사나 선지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열어보면 개똥 차버립니다. 똥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 많이 합니다. 폼똥 떼기 잡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뭐 집 하나 갖고 있는 그게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큰 어디 배설입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냐 하면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나눔의 문화, 기부 문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으면 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나눔을 해야 됩니다. 나눔의 문화가 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일 수 없습니다.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붕이 설치가 못 되었군요. 이것들도 뭐냐 하면은 이웃들 간에 이해관계가 막 있는 것입니다. 이 천장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 쪽에 피해가 있다, 뭔가 있다,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양보를 안 해주니까 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생각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부담 없이, 인간이라는 것은 지혜의 동물입니다. 부담 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남자란 남아 수고 오것이라 했습니다. 한 남자라 하려고 하면 5수레의 책 정도는 봐야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책 서너 권 보고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얄궂이 저 책도 옳게 다 보도만 하고 보다가 시험이나 옳게 봐가지고 컨닝이나 하고 얄궂이 리포트 같은 것도 짜집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대충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눈치껏 잘 비비고 해가지고 승진하고 이래 해가지고 집안을 사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제일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사라집니다. 왜? 항상 집은 안정되지 않고 방황하게 되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파업하는 가정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파업하지 못하는 가정, 우리나라 여자들은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대한민국 여성을 비난한다고 어느 비구니가 저한테 태클을 걸었습니다. 우리 중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묵은 비구가 게으르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 제세시에 여성은 중이될 수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묵은 비구니도 방금 추계를 받은 3위 비구에게 삼배를 해야 된다라는 계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머리 꼿꼿하게 치게 들고 네가 뭔데? 돈 있으면 큰절 갖고 있고 돈 있으면 짱땡입니다.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초기불교 오늘 했다는 사람이 내한테 오늘 태클로 실실 걸어가 보던데 찌르기는 만다고 찔러 샀습니까? 보기도 싫습니다. 지가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초기불교 따지도 샀고 하두선 선불교 따지 샀고 하는 놈 치고 똑바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부처님도 일부리요. 깨달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가정이 틀릴 뿐입니다. 그것을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신차는 것입니다.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동남아 쪽 초기불교의 성지인 동남아가 옛날에는 공산주의였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등 각 다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우리와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개방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그쪽에 가면은 그는 아직도 닭발문하고 그 초기불교의 많은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냥 글망만 하나 메고 여금만 하나 들고 가면 밤미지고 공부시켜줍니다. 사도야 잘 만나면은 제대로 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사도야 못 만나면은 그게 무기공에 빠져가고 내가 하두선 선방에 앉아있는 그자나 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외국물 묻었다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입바사나 뭐 호흡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또 막 시부를 쌌습니다.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그것을 발전 개성해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느 것이 하나 단편적으로 최선이다, 최고다 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가 입전 수술을 한 동기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또 하셨고, 또 제 어떤 느낌 바 그렇지 않으면은 대중과 함께 우리 불교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정부부터 해가지고 개판된 불교를 또 만들어버렸고, 그 앞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숙류억불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시들이 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먹고 못 살고 이러면 절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스님 되고 큰 스님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큰 스님 소리 듣는 사람들 다 전라도 사람 많습니다. 전라도가 옛날에 못 살았, 옛날부터 기양지기 때문에, 유배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시대까지는 성가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집 자제들이 성녀가 많았고, 절에 경제 사정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사라든지,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들의 스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가 안 좋았어요, 시가. 버린 자식들이 뭐 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올바른 어떤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외국 대사들한테 우리나라 전통 참 사찰 자랑 좀 하려고 때 저래, 모시고 갔더만은 저래 기지개가 늘려있다. 뭐 이제 참모한테 물었겠죠. 이 뭔 일이냐? 지가 없는 동안에 일본 불교, 외색 불교, 쉽게 이야기하는 외색 불교입니다. 외색 불교가 들어와서 싹 다 대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절의 스님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유발을 하고, 깃도를 신고, 양복을 입고 그 위에 가사장상에 애벌을 한다. 그래, 이거 없애야 된다. 이승만이는 불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이승만은 불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꼬투리를 가지고 참모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게 500명 천경수자밖에 없는 천경수자가 5,000명의 대처성을 몰아냈습니다. 문화재는 다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뺏는 자와 뺏기지 않는 자의 어떤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빡빡 깎은 깡패놈도 개입됐을 것이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두환 시절 또 불교 정화 뭐 많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개판이 된 겁니다. 이명박이가 기독교인데 요즘 뭐
제가 잘은 뭐 국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소식에 의하면은 각 그 국회에 종교별로 그 기도하는 뭐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뭐 조찬 기도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답니다. 근데 이명박이가 했던 말이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봉헌을 하겠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거는 뭐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우리나라를 종교는 자유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뭐 무당 이러는데 그것은 자세히 이야기가 하려면 무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그 식민정책을 하면서 자기의 문화로 끌어들이고 우리 한국 전통의 사상을 비하시키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 신앙은 말하는 뭐 박수, 남자는 박수. 원래 무교의 그 무신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원래 그 옛날에 왕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예법을 왕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 되거나 그걸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 무신들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천공인가 뭐 지공인가 지랄인가 뭐 그놈의 자식 때문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무당이 어떻고 무당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신앙입니다. 그것도 잘못 행위를 하는 일부 부류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전통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배척의 종교가 아닙니다. 흡수 통합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에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여러 불당들이 있습니다. 산신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정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경을 합니다. 인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북방불교로 티베트 또는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 가락국 시대의 아유타국의 허왕옥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돌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그 어떤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현 실물들은 있습니다. 그 김해에 가면은 사찰이 있는데 해은암, 모은암, 번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해은암은 바닷길을 잘 열어서 허왕이 김수로왕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해서 고맙다 해서 지은 절이고 무측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은암은 이제 허왕을 기리는 절이고 그 다음에 번암은 저 삼량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건 태고종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왕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인 대를이을 거등왕을 제외한 7왕자가 그러니까 애삼촌이죠. 장유하상을 따라서 처음엔 장유암, 장유사로 다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지리산 칠불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칠불사에서 부처가 됐다라는 삼국유사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칠불사 하면은 아짜방으로 유명하죠. 그런 정확한 정사와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할개를 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 진정 현대사를 바로 연구하는 사람들, 바로 전통 있는 배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 사쿠라 같은 대단한 어중제비들이 쪼개 기념들 기자하는 양반들 보면은 한심스럽습니다. 공부 제대로 해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기자, 경찰 옛날에 참 더럽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습관이 비슷무리합니다. 요즘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전통인가 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기죽박죽 오늘 대충 몇 마디 씨부리 봤습니다. 오늘 어떤 스님이 저한테 태클을 거는 바람에 제가 좀 뭔가 좀 올라오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짓 하기 위해서 입전수수하여 저도 그 사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인터넷 방송을 2011년도에 만들면서 기자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속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불교 방송이라든지 여러 각 언론들의 어떤 병폐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또 잘 정리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